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이런 사설의 제목이 게재됐습니다.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친정권 판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친정권 판사들의 행태, 이런 제하의 글, 아마 건국 이래 처음 이 판사들의 그 친정권 판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른바 사법 적폐 청산 사건의 첫 유죄 판결을 내렸던 윤종섭 판사,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앞서 나온 유죄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내라. 앞서 나온 유죄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윤 판사는 지난달 전직 판사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판사가 그 당사자에게 견해를 요구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분이 자기가 판결한 것,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적폐청산 사건의 그 첫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며 했던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견해를 요구했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압박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법조계에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평생 처음 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일어난 김명수 사람의 판단이라는 바로 그러한 사설자의 지적이겠죠. 네.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법조계에서는 얘기하면서 평생 처음 봤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판사일 수 있다. 그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설자까지 올라서 이름이 바로 적시됩니다. 윤종섭 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종섭 판사. 일거 유명해진 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종섭 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임 전 차장은 윤 판사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윤 판사의 말은 기피 신청 또 할 테면 해봐. 할 테면 하면 해봐. 이런 뜻 아닌가. 이것이 판사에 취할 태도입니까?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판사 봤습니까? 기피 신청해볼 테면 해봐. 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형의 표현을 하는 판사, 이거에 이제 판사들이, 판관이,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온당한 태도입니까, 그게? 청와대 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재판, 김미리 판사 있지 않습니까? 1년 3개월 동안 뭉개버린 사람, 병간했다는 그런,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병가. 김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전 장관 범죄, 그 다음에 뭐 감찰 무마,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이런 소위 정권 불법에 관련된 이런 행태의 재판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데 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1년 3개월이나 깔아뭉갰다는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진보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 판사는 조씨 재판에서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씨 동생이 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돈을 전한 브로커보다 낮은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판사가 아니라 정권 변호인처럼 보인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김 판사는 60일간 병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판사가 충원되더라도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정권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이제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바로 그런 대목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이 양반은 이런 친정권 정치 판사들을 완전히 붙박이로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윤 판사 경우는 6년째라고 합니다. 법원에 근무하게 됐다고. 통상적으로 3년 내지 2년 있으면 바뀐다는 건데 법원 인사가 6년째 같은 법원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김 판사, 김미리 판사도 인사관행을 깨가지고 4년째 같은 법원에 뒀습니다. 완전히 좌의정 우의정으로 붙박이를 시킨 그러한 일들 같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윤 판사, 김 판사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도에 맞게 재판을 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식과 정도를 벗어났다. 바로 이게 사법농단 아니냐, 이런 게 사법농단이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을 사법농단이라지 어떤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하겠느냐. 뒤집어 말하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판사들의 문제가 이렇게 사설자로 올라온 것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참 김명수 역사에 남을 인물입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오르내리고 또 이런 역사를 또 지우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김명수 과연 그가 대법원장이면 판사입니까? 네. 그런 의문이 자꾸 듭니다. 왜? 사설자까지 조선일보 사설자까지 등장을 했으니 말이죠.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친정권 판사들의 행태, 오죽하면 이런 글이 사설의 중심 제목으로 올라왔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원래가 이 법전이라는 것은 상식의 법전과 실제 법전이 두 개가 있는데 오히려 상식의 법전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있죠.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법전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식 자체가 또 정도 자체가 사라진 그러한 소위 친정권 판사들의 그 행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그러한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법부가 경고하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건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사법부가 이렇듯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질병에 노출된 문제의 어떤 체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암흑 시대입니다.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그 마지막이 와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